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찰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전국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박태후 고려대 연구교수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10일 만에 다시 국민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 사과 때 오히려 민심에 불을 지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박 대통령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야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잘못을 깊이 통감한다.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 특검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님, 네. 먼저 박 대통령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열흘 전에 사과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역풍은 상당히 있었는데 오늘은 뭐 목소리부터 해서 좀 차분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진실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만시지탄이 있지만 열흘 만에 사과는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오늘 사과, 대국민 사과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감성에 호소한 측면이 강하다. 그것은 외롭게 지내왔다. 홀로 살면서 개인사 도와줄 사람이 마땅치 않았다. 이런 것은 뭐 대통령 입장에서 저런 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예. 엄청나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박한 심정을 국민들한테 감성에 호소하고 싶은 그런 처지를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복선을 상당 부분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깔아놓은 것이 법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본인도 검찰 조사를 받고 아니면 특검까지 하고 그런 어떤 검찰 조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야당도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정 중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헌정 중단 이런 것은 뭐 없이 그리고 하야 같은 건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일단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흔들리는 국정을 좀 다잡겠다는 의지를 읽었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25일 날 10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과는 국민들이 한 30점 정도 줬어요. 상당히 미워받아. 이번엔 저는 한 70점 정도는 주는 것 같아요. 김병준 총리 내정자 부분 확실히 책임이양하고 이원 집정부제식으로 가겠다. 그것만 했으면 한 90점까지 갔을 텐데 그분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검찰 수사에 진실 규명하는데 철저히 협조하겠다.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 천명한 거. 또 앞으로 야당이 원하면 야당이 국회에서 발의하는 특검도 별도로 수용해가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는 대통령이 성역이 없이 수사를 하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의 사과는 이제 키워드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수사를 이제 받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국정을
놓지 않겠다는 것 두 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과가 추상적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알맹이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잘못에 대한 부분, 사과는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 좀 명기가 되고 지적이 돼야 되는데 네. 주변의 사람들이 뭐 어떤 역할을 했다. 그것을 관리 못한 내 책임이다. 그런데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 그 이제 수사 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나열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 대국민 사과라는 이 장면이 수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이 국민 전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한두 가지라도 어떤 부분에서 내가 미흡했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명시해 줄 때 좀 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네.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게 이제 사과를 전체적으로 했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많은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기자들이 이제 대표로 그 질의응답 같은 것을 해줘야지 사실은 거기서 어떤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국민들이 좀 이해하는 부분도 생기고 이게 해소점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 부분이 또 없이 그냥 네. 마무리됐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 요번의 사과도 또 완결점이 안 되는 또 다른 어떤 사과를 필요로 하는 뭐 이런 이 불완전성이 좀 높은 사과 아니었나 싶습니다. 구체성이 좀 결여된 것 아니냐. 질의응답 기자들과의 좀 이야기가 있었으면 좀 더 속 시원하게 좀 들었을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성이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구체성이 있으면 검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틀림없이 비판을 할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특정 사안에서 얘기하면 이것이 검찰 조사가 나중에 똑같이 나왔다면 대통령이 역시 대국민 사과를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면 전환의 장으로 썼다. 정치적 흑막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대통령이 할 말씀은 진정성 있는 사과 그거 이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그 수용 자체가 다다. 오늘의 어떤 주제는 네. 대국민 사과 아닙니까? 그럼 대국민 사과하는 자리에서 야당의 정치적인 제의라든가 그리고 검찰에 대한 수사, 본인의 어떤 과오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절차적 민주화 국가 기구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을 통해서 해야죠. 문제는요, 박 교수님. 사실 이제 과연 이제 검찰 조사를 이제 불가피해진 상황인데 문제는 과연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즉각 압수수색하고 한 달 전에 좀 시작해서부터 큰 호응을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지검에서 하는 특별수사본부 검사가 31명이 투입이 됐어요. 이거를 좀 국민들이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사이즈라든지 규모, 면밀성. 국민들의 여론도 물론 뭐 지금 뭐 한간에 재야나 시민사회단체 뭐 하야 이야기하고 야권의 일부 정치인들이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국정이 더 이상 농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걱정 플러스 철저히 조사하라는 플러스 이제는 좀 국정을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건 국정 수습의 모멘텀을 대통령이 줬다는 겁니다. 특히나 앞으로 이제 중립 내각 문제, 책임 총리 문제는 별도의 영수회담에서 논의하겠다. 거기에 예. 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 방점은 거기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안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김병준 총리후보자를 통해 가지고 다 전권을 이양받았다는 걸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 알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오늘 할 수 있는 걸 어느 정도 했다. 다소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 부분 사실은 결국은 이제 박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공적인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든지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좀 읽히는데 김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게 수수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대국민 사과 장면이란 거는 이건 굉장히 엄중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정농단을 이제 중단해야 된다고. 근데 국정농단을 누가 했느냐 이거죠. 결국엔 그 책임이 다 오로지 여기 있는데 이걸 수습하는 길이 사실은 문제가 뭐였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것이 사실 수습의 길이고 국정농단을 막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국정농단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 선우가 바뀌는 얘기는 좀 절차적으로 이제 순서가 틀린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사실은 특검이 되기 전에 지금 검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시간을 많이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은 게 별로 없고요. 사실은 최순실 씨 문제도 준비가 안 돼 있다가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예, 예. 지금 뭐 뇌물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적용시키지 못하는 뭐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지금 당장에 사실은 뭐 지금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른 부분들이 전부 다 수사가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이제 수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는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사당 로텐도홀 앞에서 계단에서 전 의원들이 모여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현장 국회 연결해서 직접 들어봅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책임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대통령의 잘못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의 잘못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동안 새누리당은 무엇을 했나 탄식이 나옵니다. 이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에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순실 비리 의혹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에서 그 진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나라가 혼란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힘없는 국민들입니다. 일단은 국민부터 구하고 볼 일입니다.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습니다. 독단적이지 않게 야당과 또 국민과 소통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 129명 국회의원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아니, 국민들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계속 사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새누리당은 다시 태어나야 함을 절감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새누리당 제20대 국회의원 일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로텐도홀 계단에서 새누리당 전원 의원 지금 머리 숙여 국민께 사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아 대변인이 공동 대표를 해서 읽었는데 최순실 비리 의혹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밝혀지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거국 중립내각 구성 야당과 국민과 소통하며 구성하겠다. 믿어달라. 129명 전원이 진심으로 거듭 사과한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대담 이해가 봅니다. 김 교수님, 참 지금 이제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한데 이어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책임 의식을 느꼈다, 또 위기 의식을 느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지금 그 새누리당 자체가 청와대만큼 괴멸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또 내분이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런 사과의 장면에서 모두가 한 마음이 좀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말로 끝나는 사과가 그냥 말 그대로 사과가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얘기한 대로 거국 내각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거국 내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과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과의 진정성을 얻는 것은 곧 행동으로 실천될 때만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을 네.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박 대통령의 담화 사실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거국 중립 내각 또는 뭐 이선 후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전혀 없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번에 사과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이제 뭐 수사를 받겠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김병준 총리는 거국 내각 수준의 책임 총리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자 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 얘기가 전부 빠졌어요. 다시 얘기하면 국정을 본인이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뭐 그 자락에 지금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청와대 주변과 뭐 여권에서 나왔던 거국 내각, 중립 내각, 뭐 책임 총리 이거 다 말로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제 새누리당이 사과하면서 그 얘기했어도 네. 전체가 믿음이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거는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야권의 어떤 문을 열어줘야 돼. 상대당을 열어주지 않고서 지금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몇 % 안 되는 지지율이고 국민이 권력을 만들어내는데 그거 상대당과 상대 세력을 받아들여야만 여기 힘이 발생해서 네. 뭔가 우리 정국이 안정화되고 가시성도 올라갈 텐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런 자세가 아직 안 돼 있다. 박 교수님, 아까 이제 그 부분이 좀 유일하게 좀 아쉽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새누리당도 거듭 거국 중립 내각 야당과 협의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거든요. 이미 그 부분은 저는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직간접적으로 대통령 측근들이 이야기를 해서 명확히 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은 외교안보를 하고 총리한테 조각권까지 줘서 여야 추천하는 사람을 하겠다는 건 이미 나갔습니다. 그건 명확하게 저는 전달이 됐다고 보고 그리고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어제 분명히 다시 확인을 했고 저는 그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새누리당이 오늘 129명이 모여서 로테언도울에서 뭐 사과를 하고 하는데 아니 저럴 거면 뭐 며칠 전에 불난 집에서 서로 싸우고 말이야 비박 친박 뭐 이정현이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그러면 일단 불부터 끄고 좀 단합한 다음에 저런 모습을 이야기해야지 국민들도 믿고 누구나 좀 감동을 받고 그러지 말이죠. 오늘부터라도 친박 비박 싸우지 말고 이 위기를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10번 하고 로테온들을 맨날 눈물 흘리고 누가 믿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안타깝게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라도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뭐 거국 중립 내각이라든가 이런 걸 야당한테 뭐 제시를 안 한 것은 대국민 사과라는 그런 단일 주제로 가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도 보지만 지금 야당이 원하는 것을 대통령이 모릅니다. 애초에 탈당해라. 그리고 나서 거국 중립 내각 하자. 근데 이것이 다 모여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원하는 것은 물론 진정성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이런 상황을 최대한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 가장 큰 뭐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새누리당도 방금 전에 거국 내각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야당이 이걸 받겠습니까? 야당이 받으면 거국 중립 내각을 받으면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국정에 책임을 져야 된다.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은 이 시간에 그렇게 됐을 때는 야당의 프리미엄도 없어질 겁니다. 예.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또 김병준 총리를 임명을 한 것은 새누리당이 뭐 책임 총리로 해서 야당 출신의 어떤 친노 출신이죠. 대통령 실장을 한 김병준 총리를 한 것은 대통령은 새누리당과 같이 가겠다는 뜻을 지금 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뭐 해석도 저는 여당에서는요. 근데 일각에서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 최소한 좀 힘을 실어주는 언급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고 그리고 책임 총리 하시라. 소신껏 하시라. 본인도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청와대 공식적으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상 어떻게 또 대통령이 나와서 매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실세 총리고 앞으로 모든 것을 내 대신 할 것이고 내 대신 할 거 이것도 헌법적인 헌정질서 문란 아닙니까? 대통령 중심자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있는데 그럼 차라리 하야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헌법적 토대도 법적 토대도 법적 문제가 토대가 어변이 있을 수도 대통령 있다. 중심제고 이것은 국민이 부여해 준 건데 네. 이것을 인위적으로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헌정문란 그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밝히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건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건 굉장히 비상시국입니다. 이게 국정이 완전히 농단된 상태고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특이한 어떤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김병준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본인의 얘기예요. 이거를 오늘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더 소용돌이가 치집니다. 이거를 뭐 누군가 기획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선명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김병준 후보자로서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일정 부분 대통령의 실패입니다. 행정부의 실패고. 네. 이 대통령제라는 건 이원적 권위 체계입니다. 이 국민은 두 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데 대통령이 실패를 봤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뽑은 유일하게 남은 기구는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에 의해서 뽑힌 권위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거국 내각을 힘있게 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사실 국회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밖에 아니, 없는데 제가 10초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그런 권능을 그럼 어떻게 줬습니까? 탄핵 발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탄핵을 해서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헌법재판소가 되면은 대통령을 하야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탄핵에 실패하면 대통령한테 힘을 다시 실어주고 그리고 사법적인 절차라든가 국제의 난맥상은 사법적인 처리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국회는 국회대로 해라. 그렇죠. 그 김 교수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논리적이고 그렇죠.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회 권력이 대신해야 되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정치권의 모습이에요.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뭐 석고대자라는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거의 그 수준에 했고 앞으로 수습하겠다고 그랬어요. 국정 누수도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회 권력이 뭐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 누수 있으면 안 된다는 쪽에 방점을 두고 수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돼. 안 된다 된다. 무조건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만 자꾸 해서 그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말이죠. 야당은 말이죠.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이것이 다 같은 위기예요. 정치권의 위기고 지도층의 위기고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그러면 반성할 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국정 위기를 줄이고 민생을 돌보고 안보를 챙길 건지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든 박근혜 정권을 더 흔들어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요. 국민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의점을 좀 찾고 네. 합리적으로 가자는 이야기죠. 저는. 네. 반성의 주체는 대통령이고 청와대고 여당입니다. 이거를 전체가 잘못한 걸로 이거 하는 거는 일종의 호도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 같은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다가 일정 부분 모든 거국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선을 후퇴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권한을 뭐 대통령이 내려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원 집정부제적인 어떤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김병준 후보자를 내정하고 그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야당과의 어떤 전혀 상의도 없었고 뭐 예컨대 심지어는 현직 총리한테도 문자로 발송을 하는 이런 상태라 그러면 이런 어떤 설득력이 없는 리더십, 포용적이지 않은 리더십, 그러니까 일방적인 리더십으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휘감아서 모두가 다 잘못했으니까 뭐 이거 내려놔. 아니요. 그런 모두가 부분은 잘못했다는 좀 게 아니고 우리가 명확하게 좀 갈라쳐서 대통령-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되는 건지는 좀 명확하게 책임의 필요가 경중을 있다. 가리자. 대통령이 잘못하고 행정부에 큰 실수했지만은 국회 권력도 이거를 수습하는 데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야당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지 야당이 원하는 걸 수습책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분명히 국민이 원하는 걸 하는 얘기예요. 야당이 원하는 걸 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빨리 네. 국정의 누수 현상을 수습하고 그런 그리고 측면에서. 합리적인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라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네.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새누리당의 대국민 사죄문 발표가 과연 이제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사실 관심인데 오늘 한 여론조사 한국갤럽이네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5%입니다. 사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이런 민심 우리 장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떤 민심이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좀 민심을 좀 다시 수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 상황은 대통령이 잘못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신도 인정했기 때문에 두 번의 사고가 있었고 그는 이제 진정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0%까지 갈 수도 있고 여론이라는 것은 나비 효과이기 때문에 네. 뭐 100%에서 0%까지 갈 수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칙과 신뢰라는 것을 모토로 해서 네. 대통령이 됐고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수행을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이 유일하게 10%고 참 눈에 띄는 거는 이게 오차가 있겠지만 호남에서는 0%라는 이런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0%보다 0.001%는 되겠죠. 0%라는 것은 없을 텐데. 네. 하여튼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실망도. 국민들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거죠. 그러나 이제 추락하는 것은 이제 날개가 없다가 아니고 날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국민이 부여해준 현재까지는 대통령이고 예.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라내고
수족을 잘라내는 아픔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진정성으로 그리고 이 반성의 마음으로 어떻게 또다시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권력은 뭐 임기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임기가 이제 규정을 하는 것뿐이고 사실상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저 퍼센테이지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상 저는 뭐 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 방향에 어느 이 최소한의 어떤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25%를 통상 얘기하던데 지금은 뭐 형편없는 그거와도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국민적으로는 이미 모든 지지를 철회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번에 이제 사과문을 이제 발표하고 뭐 얘기하면서 상당 부분 또 뭐 이렇게 감성적으로 지금 호소를 했기 때문에 네.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이제 관측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 매우 낮다. 매우 낮다. 예. 근데 잠시만요. 예, 예컨대 이제 감성적인 것이 이제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가면서 관리를 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거 싫어합니다. 가족과 같이 행복하고 오히려 절제하고 어떤 이 룰들을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들을 원하지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뭔가를 다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한국 국민들은 아직도 용서할 마음이 전 있다라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더 진솔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대통령 여지를 남겨놨잖아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좀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검찰 수사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YS 정권 때도 IMF 때 6%까지 떨어졌어요. 그 당시 수습이 안 될 것 같았지만 역사란 흐릅니다. 또 이것도요. 수습이 됩니다. 누군가 책임지고. 그렇게 우리가 멀리 보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방점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국민이 지금 느끼는 이 체감 지수를 최소화하느냐. 그리고 이런 위험 지수를 최소화하느냐. 여기에 모든 게 맞춰져야지. 지금 수사하는 걸 그럼 하루 땡겨가지고 뭐 당장 때려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보면서 수습하는데 좀 더 박 교수님이 방점을 가져가다는 보시기에는 얘기죠. 어떤 수습책이 현 단계, 현 시점에서 이미 답은 다 나왔다고 봐요. 거국 중립내각을 하겠다고 그랬고, 그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조각권까지 줘가지고 책임총리를 해주겠다. 그리고 범법자들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나오면 더 엄벌 받게 하겠다. 본인도 책임을 지겠다. 그 이상 그러면 헌정 질서를 중단하고 여기서 그럼 내려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그런 지지율을 갖고 가고 있는데 이 사건 하나로 대통령을 당장 그만둬야 된다? 그것도 저는 과한 처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내각제로 빨리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할 텐데 여론이라는 것은 허수입니다. 허수. 0%가 나올 수가 있고 쟤 미워. 근데 또 금방 또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여론조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상당히 여론이 뭐 바닥을 치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한테 연정을 제의할 정도로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다시 또 살아나고 하는 것이 이 정치인데 물론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개혁이고 네. 이것이 본인이 포함되든 안 되든 그것은 어떤 국정의 시스템으로 이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얘기했지만 이제 민주성이 무기인 민주당 이것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한테 압박하는 것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의 권한 네. 이것까지 지금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리고 또 야권 지도자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향해서 던지는 것들도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런 분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 일관되게 어떤 아젠다를 밀고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예. 이런 판단력 국민들은 지금 현재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마이너스를 찍지만 차기 대권 주자들도 지금 점수를 매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야당도 수권장당의 면모를 보여야 보여주고 된다. 그리고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거. 과거에 우리가 2번의 쿠데타라든가 헌정 유린 사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사과 이후에 이제 하나의 바로메타가 이제 김병준 총리의
건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또 하나 이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 여야 이정현 대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잠시 듣고 대담 더 이어가 봅니다. 저 정도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 가지고 돈을 거두어서 한 일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한 일이라고는 아무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세 번째의 생활을 요구하는 국정 공백 이러한 부분은 최소화해서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자 하는 의미로 대통령께서도 협조를 요청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의 요구가 뭔지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의를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 지도자 모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아주 최대한으로 빨리 저도 건의를 할 것이고 추진되도록 그렇게 성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국정 공백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야당과 소통도 강화해야 된다. 동시에 주문했습니다. 김 교수님, 자 이제 관심 과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내정을 철회한다면 야당 주장대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탄핵, 하야론 이런 부분들이 수그러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가는 길이 좀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반응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수용성을. 이제 어떤 요구에 대한 수용성을 높아질 때 국민적인 어떤 불만감이 줄어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어떤 행태들을 보면 사실상 철회하겠느냐. 오히려 김병준 후보자 본인의 선택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왜냐하면 야당은 지금 인준 절차를 아예 밟지는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예컨대 이런 이 철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야당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국민도 그런 시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완화되고 계속 굉장히 지켜보겠죠. 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런 양보 없이 실제로 본인이 가는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이제 장기간으로 대치 국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 본인의 결단의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그게 빠른 수순이다.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이제 총리 내정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면서 중립성이 보장된다면 별도 특검도 수용하겠다. 여당도 지금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야당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물론 한광호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나서야 됩니다. 나서서 왜 본인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는 이런 모든 부분을 본인이 어떻게 앞으로 국정에 반영하겠다든지 이런 이제 대화가 오고 가는 시간이 남았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야당이 안 된다면은 또 그것도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김병준이라는 내정자가 이런 이야기, 야당이 원하는 거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야당이 원하는 장관 후보자들도 받아들이고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 국정교과서도 야당이 원하면 철회하겠다 이러는데도 안 받는다. 국민들이 평가합니다. 아, 야당이 그러면 내용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정쟁을 위해서 정쟁을 위해 반대를 하는구나. 그렇게 될 때 야당이 뭘 얻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한 발쯤 물러나가지고 이렇게 정진석 원내대표 물러났잖아요. 별도 특검도 수용한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장 교수님 그동안 대담에서 많은 예측을 해주셨는데 김병준 총리 내정자 어떤 선택, 어떤 길을 갈 거로 보십니까? 이미 정치를 해본 분이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철회하지 않고 대통령도 여기서 철회하면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철회를 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여야 영수회담을 지금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네. 여야 영수회담에서 타협점을 모색해서 국정대로 흘러가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 박태호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부메랑이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야권이 국정 발목 잡기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물론 대통령과 지금 비선실세 이런 국정농단 사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결국은 정치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국면 전환시키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승적인 협조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협치가 필요한 때 아니냐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 개각이 시점이 아닙니다. 개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의 발단인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예컨대 최순실 씨가 귀국한 지 며칠도 안 됐어요. 이제 수사가 시작하고 전모가 아직 밝혀지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때부터 개각을 해서 뭔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시도가 오히려 야권과 국민을 화나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민은 지금 이걸 알고자 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네. 그래서 이것부터 정확하게 어느 것이 잘못됐고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리된 다음에 개각하고 뭐 그것이 거국 내각이 됐건 뭐가 됐건 그 수순을 밟는다면 야당도 국민도 거기에 동의할 것이고 야당도 그 길에서 뛰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어떤 수순들을 좀 네. 정치하게 좀 밟아 나가는 그런 노력이 여권에서 필요하다라고. 그런데 제가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드리면 짧게. 예, 네. 짧게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게 뭐 한두 달로 끝날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텐데 그동안에 이제 국정을 좀 더 튼튼히 챙겨야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는 게 좋다고 대통령이 봅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또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사태가 정말 어떻게 전개될지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장성호 교수, 계명대 김관옥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세 분과 정치 현황 자세히 분석해드렸습니다. 대분 말씀 고맙습니다.